그런 여행 말고요. 물론 그렇게도 갈 수 있죠.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가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나만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몇 살 되면 언제 이제 환갑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환갑잔치는 내가 남미에서 하겠다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 다 조성을 해서 내가 계획하고 해서 한 달간 남미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환갑잔치를 했거든요. 우리끼리 이제 자식들이 뭐 칠순잔치, 육순잔치 잘 안 해주잖아요. 잘해야 밥이나 한 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잔치를 우리만의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야 돼. 그래서 60세에는 어떤 여행? 65세면은 이제 지공남이 되잖아요. 이제 여자분들과 지공요, 지하철 공짜로 받는 기념으로 여행 가야죠. 공짜로 국가에서 뭐 지하철 비용 공짜로 대줬다고 그냥 좋아서 띵공띵공 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 기념해서 여행도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갑내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65세 때 어디 갈 거니?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칠순잔치 되면은 괜히 아들 녀석이나 딸 녀석 눈치 보면서 이번에 내가 칠수인데 쟤들이 여행비 좀 대줄려나? 아, 내가 남미를 못 가봤는데 남미 여행비 좀 대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50세다, 만약에 60세다 그러면 10년간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 시기를 정하고 한 푼, 두 푼 그 70세에 가기 위한 여행 자금을 모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제가 여행을 막 몇 개월씩 다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강연할 때 아, 저분은 여행 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비싼 여행을 다니는 돈이 많은가 봐. 아버지를 잘 뒀나 봐. 이러잖아요. 소위 요즘 애들이 그렇다잖아요. 장래 희망 그러면 재벌 이렇게 쓴대. 재벌. 근데 거기다 가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가로. 뭐겠어요? 가로에 쓰는 말이 더 웃겨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나는 재벌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짜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뭐 나도 그렇습니다만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죠.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하시면 복권을 지금 사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60세 환갑잔치, 70세 고위잔치를 외국 여행을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모으셔야 됩니다. 저도 남미 여행 갈 때 제가 동기생들한테 그 돌청이라는 클럽을 만들 때 3년 반 전에 형성을 했어요. 그 그룹을. 그래서 3년 반 동안 회비를 걷어서 남미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보다는 체험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외국어.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하죠. 외국을 가야 되는데 외국어. 특히 영어만 할 줄 알면 좋겠는데 못해? 자, 제가 이거 비법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세계인들은 소통 영어라는 글로빗이라는 거를 합니다. 글로벌 잉글리시의 약자인데요. 실제 정식적인 이러한 과목이 있는 것도 있어요. 글로벌 잉글리시란 뭐냐면 여행 가서 여러분이 장문을 하고 거기서 뭐 논문을 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여행 가서 그 여행지에 만난 그 현지인하고 무슨 인생에 대해서 뭐 삶에 대해서 뭐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니? 뭐 이런 얘기, 철학적인 얘기 할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예요? 여기 유명한 관광지는 어디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글로빗이라는 거는 오른쪽 이제 그 그림이 있잖아요. 제가 저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영어로 해서 영작을 한다 그러면은 뭐 성문 영어인가요? 종합 영어 이런 거 여러분 뭐 다 띄신 세대 아닙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는 뭐 문법 SVOC, SVC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이 그림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Would you please be so kind? 막 예의까지 갖춰가면서 SVOC의 문법을 지켜서 장문을 하다 보면 오줌 싸요. 그러면 글로빗은 뭘까요?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Toilet, please. 토일렛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줌이 마렵다. 당신에게 물어봐서 죄송한데 뭐 화장실이 어디일까요? 이걸 우리는 장문하고 있다. 벌써. 그럴 필요 없어요. 저기 아마 인도에 간 것 같은데 인도 같은 데 다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토일렛이야. 그러면서 이게 손이 어디가 있죠?
손의 위치를 보면 그냥 알아. 그 다음에 please란 말은 내가 막무가내로 이게 상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한국에서 온 대한민국의 양반이야 하면서 좀 화장실 좀 알려주실래요? 하는 그 긴 얘기가 두 단어로 끝나는 게 글로빗입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든지 이 두 마디만 할 줄 알면 돼요. 목적지, 그 다음에 please 꼭 붙이세요. 여러분이 그 항공기를 타고 가면은 외국 항공기 타신 분들이 되게 그래요. 싼 거 끊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카타르 항공이라든가 뭐 두바이 항공 이걸 끊어서 가요. 그럼 경유를 하든가 이 스튜어디스 대부분 외국인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항공에는 한국인도 스튜어디스를 많이 채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이렇게 스튜어디스에게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 한국인 그 내가 좀 뭐 물을 마시고 싶은데 한국인 아가씨가 마치 오면 좋은데 안 와. 그럼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영어를 하는 거예요. SVOC로 배운 성문 영어를 배우시면은 주어, 동사, I, 동사, 드링킹, 워터 이러다 보면은 지나가 버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두 마디. 웃으면서 보고 water please. water까지 안 해도 좋아. water please 하시면 돼요. 다 알아들어요. 그게 글로벌시거든요.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손주랑 얘기하는데 문법이 필요한가요? 제가 손주가 둘인데 8살, 9살짜리, 4살짜리 있어요. 4살짜리 손주랑 문법 가지고 얘기하나요? 안 해요. 모든 얘기 다 해요, 지금은요. 그럼 손주도 저한테 뭐 사달라, 할아버지 물 먹고 싶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예뻐, 이게 빗나갔나?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멋져? 그러면은 그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문법을 알아요? 저도 문법을 이용해서 안 하죠. 그게 바로 소통 영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비시만 하시면 모든 게 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서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요즘은요, 이 통번역 시스템이요, 스마트폰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거의 한 90% 정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약 104개국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90개국 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이에요. 여권만 가지면. 정말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2위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는 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나라는 구글 번역기로 다 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요즘 좀 뜨고 있는 게 뭐냐면 파파고예요. 이거는 에툴이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있는 과학자들이 구글 번역기를 보고 한국인들이 연구를 해서 통역기를 만들었어요. 동시통역기를. 그런데 이걸 네이버에서 파파고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파파고라고 그래. 한국 거예요, 한국 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 한국인들의 감정에 맞게 번역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문법이 안 맞아도 파파고는 맞춰줍니다. 대신 파파고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14개 국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14개 국가를 벗어나게 되면은 구글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한번 써보세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세 번째 날, 다음 주 수요일이죠. 2월 28일 날 이 번역기 사용법에 대해서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것도 귀찮아. 내가 스마트폰으로 얘기하기도 쪽팔리고. 그럼 뭐예요? 한국인은 갑이에요, 갑. 세계 갑이에요. 누구 덕분에? 아미 때문에. 아미가 누구예요? 군대, 육군 말고, 저 군 출신입니다만은, 아미 말고 에어포스가 아니라, BTS 팬들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 군대라는 거예요. 육군이라는 거죠. 아미가요, 한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BTS 여러분이 BTS 노래 한 곡만 부를 줄 알면요,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근데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데 남미 가보면요. 40, 50대 아주머니들도 너무 좋아해. 신기할 따름이야. 그래서 한류가 여러분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애매할 경우는 있잖아요.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막 가까워 오는데 저는 이제 트레킹을 좋아하니까 트레킹을 가다 만나잖아요. 하이, how are you 하고 나서는 그냥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해요.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한 5명 오잖아요. 그 중에 1명 정도는 한국말을 해요. 신기한 거예요. 정말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괜히 how are you 영어로 답을 인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남미 가면 올라 하면 다 통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 10명 중에 2명 정도는 한국말 할 줄 압니다. 기본적인 얘기는 할 줄 알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like Korean? 뭐 Do you like 뭐 BTS? 그러면요 그들이 알아서 콩글리시 형태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가세요.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한국 사람들을 영어를 못해서 돌아오신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든 뭐 손발이 하여튼 뭐 바디랭귀지를 하든 다 잘 적응하고요. 다 재밌게 놀다 옵니다. 왜? 한국인이 그만큼 갑이에요. 그래서 이젠 자신감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다 해결이 됐나요? 자, 세 번째. 컴퓨터 스마트폰을 잘 할 줄 몰라. 이거는 해야 돼. 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자유여행 끝내기라는 강연을 정말 전국 곳곳에서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이제 50 플러스 분들이라든가 또 어떤 뭐 노인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서관 같은 데서 자, 이제 이 시대의 문명은요. 글을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저 아래에 있는 손자, 제 손자도 저렇게 지금 4살짜리인데요. 그냥 핸드폰만 켜주면은 아빠 몰래 내 핸드폰으로 유튜브 지가 켜고요. 지가 좋아하는 프로 다 봅니다. 정신이 없어요. 할아버지랑 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손자가 오면은 잘 놀아주기도 합니다만은 제 서재로 와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은 서재로 와가지고 할아버지 핸드폰 그래요. 내 핸드폰 달라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잘 안 주니까. 그럼 제 핸드폰을 주면은 지가 다 켜고요. 지가 좋아하는 유튜브 다 봐요. 다 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4살짜리 손자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핸드폰 이거 있잖아요. 150만 원 넘고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이걸 왜 들고 다니세요? 이거 카톡 하기 위해서? 뭐 오늘 것처럼 눈이 오면은 사진 찍기 위해서?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여행할 때 쓰는 거예요. 세계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교육에 관심을 가지세요.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요. 우리 여러분 뭐 수도권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는 컴퓨터 교육, 스마트폰 강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러고는 괜히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카톡이나 하고 통화만 하고요. 뭐 그냥 그런 그 용도로 전화기로 쓰는데 절대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30년, 40년을 여러분이 버틸 수 있어요. 큰맹으로. 무식하다는 얘기 안 듣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갈 파트너가 없다? 여행을 가는데 누구랑 갈래가 고민이시다?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여행을 같이 갈 동행자가 없을 만큼 빡빡하게 사셨나요?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하셨나요? 그러면 여행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라도 그러면은 동행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 파트너의 감사함과 그 친구에게 베풀어 드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빨리 가려면 혼자 하고 같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죠. 함께 가는 게 훨씬 여행을 더 즐겁게 보내는, 행복하게 보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행히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은 행복한 거죠. 그렇지 못하는 분 경우는 우선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밥 먹고 지금까지 친구야, 의리야, 번치 말자, 이 말은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친구도 없으세요? 그런 친척이나 이웃도 없으세요? 그러면 헛산 거죠. 물론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데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같이 안 간대. 왜? 나하고 너무 틀리대. 아까 말씀드렸죠? 위대한 관계라는 거는 비슷함에도 감사하고 다른 것, 디퍼런트 다른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다른 거는 내가 갖지 않은 걸 그 사람이 가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것을 갖기를 바라는 거 없어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요. 내가 똑같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요. 뭐 먹는 음식도 갖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심지어 배우자마저도 안 같아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전혀 트러블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 사람 나하고 식성이 같냐, 성격이 같냐, 다 달라요. 키도 틀리고요. 근데 왜 가서 잘 지낼까요? 서로 다른 부분을 활용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뭐 계획도 잘 짜고요. 이런 강연을 할 만큼 지식도 많고요. 어디 여행지 가면 아주 그냥 아주 성경책을 보듯이 공부를 해 가요. 그래야 내가 즐길 수가 있으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제가 계획하고 여행 가서 모든 계획, 뭐 성지 운전도 하고 뭐 돈도 내가 대고 하지만 저 집사람이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영어도 잘 몰라요. 번역기는 저보다 훨씬 잘 써요. 저보다 번역기를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영어를 그렇게 잘할 줄 못하는데도 현지 가서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어떤 이제 뭐 현지인들 집에 가서 이렇게 숙박을 할 때 있잖아요. 민박을. 저는 그 처음에 인사할 때는 제가 다 하는데 그 다음날 저녁 되고 그 다음날 또 지나서 아침 되고 밥 먹을 때는요. 저희 집사람이 더 친해져 있어요. 친화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 때 보면은 저한테는 선물을 잘 안 하는데 가끔 에어비앤비 주인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하고 다른 부분을 활용하고 그 장점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우리 플래터님 답을 주셨네요. 글로비시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어휘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연습해 볼게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어요. 다 알아드립니다. 명사 위주, 명사 동사만 있으면 돼요. SV만 아셔도 세계인들하고 다 소통합니다. 근데 SV, OC 이렇게 사형식, 오형식 이거는 연애할 때 쓰는 거예요. 연애하시는 거. 그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동행자와 팀워크를 살려야 돼요. 각자의 장점과 역할을 활용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같이 갈 여행자, 동행자 셌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들과 함께 계획만 세우면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나랑 똑같은 사람 찾아서 여행 가겠다? 그냥 혼자 가세요. 세계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부인과 남편과 가도 싸우고 와서 심지어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의 장점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은 건강과 체력이 있어야 되죠. 건강하다고 체력 뭐 좋다고 그래서 아무 병도 없다? 저도 아침이면 먹는 약이 있어요. 혈압약 먹습니다. 그럼 제가 혈압약을 한 2년 전부터 먹었으니까 저도 65세까지는 혈압약 안 먹었어요. 왜 먹을게요?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전인자예요. DNA가 우리 가족에는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데 제가 이 주치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체력도 건강하고 이런데 저희 어머님이 고혈압이다 보니까 유전자로 고혈압이 생겼다. 약 먹어도 되느냐? 먹으랍니다. 왜? 악화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더 오래 살려고. 더 오래 여행하려고. 그래서 그렇지만 자, 여행 체력이라는 걸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행 가서 체력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사고는요.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발생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네는 좀 이상하네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사고를 당하는 거는 몸의 밸런스를 잃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0이 되면요. 뭐 아령 들고 뭐 바벨 들고 뭐 42.195 뭐 마라톤 하고 뭐 그게 취미이신 분들은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건강하게 다녀오겠다 하는 분은요. 항상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자, 그 방법은요. 거실에 항상 요가 매트를 깔아놓으세요. 저는 요가 매트를 2인용 넓은 거 제가 뭐 뒹굴어도 될 만큼 제 거실에 2인용 두꺼운 요가 매트를 항상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누워요. 거기에서. 뭘 하게요? 저 2가지 운동을 저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균형과 코어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이에요. 뭐냐?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엎드려서 하는 프랭크라는 거죠. 프랭크. 저거는요, 몸을 반드시 피는 운동을 하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코어 근육, 아랫배에서부터 힙, 장탄지까지 있는 이 코어 쪽의 근육을 길러줍니다. 저걸 매일 하시면요,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 지금 뭐 요가 매트에 지금 누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은 1분도 하기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근데 저는 5분 이상을 꼭 하거든요. 그게 자주 하고 습관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시며 해야 될 운동이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파란 운동 스포츠복을 입는 여성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저거를 힙 브릿지라고 그래요. 저것도 뒷근육, 그러니까 이 코어 근육 중에서도 이 뒷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힙 위에 허리 근육이라고 그랬죠.
그걸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요. 저렇게 바짝 들어올리는 훈련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세요. 그냥 벌렁 일어나면 뭐 핑 돌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저는 일어나기 전에 저거를 한 몇 회를 하고 허리를 쭉 펴는 운동 그리고 뒷근육을 점검을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기지개를 펴세요. 이 운동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건강 여행 체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운동은 뒤꿈치 들어올리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 운동을 대기하면서 그 플랫폼에서 했거든요. 그냥 종아리 들어올렸다 하는 운동만 하는 겁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혈류를 심장까지 끌어올리는 발동기가 작용하는 게 종아리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할 거 없어요. 그냥 심심하시면 계속 종아리 들어올리는 그 운동을 집에서도 하시고 뭐 지하철 타기 대기하기 전에 버스 타기 대기하기 전에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밸런스를 절대 잃지 않고요. 정말 그 트레킹 할 때도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생누사 걷기를 생활하십시오. 많이 걷고요. 많이 단련하시면 됩니다. 뭐 막 달리기 많이 하시고 이럴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산행을 많이 합니다. 산행을 많이 하는 이유도 걷는 것보다는 좀 더 인대 근육을 길르기 위해서 간단한 둘레길 같은 산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행 갈 수 있는 체력은 충분히 갖춥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이제 꼭 그렇게 하셔서 공짜 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뭐죠? 글로벌 잉글리시 하세요. 글로비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동행자가 없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나와 그분이 틀리더라도 그분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체력, 이 운동,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코어 근육을 길리는, 즉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 꾸준히 하시면 절대 여행 가서 체력 딸리지 않고요.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 오늘 제가 다음 주에 한 2시간에 걸쳐서 AI, 구글,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능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그 2번에 걸쳐서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령을, 오늘처럼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은퇴 후에 지금 여행을 시작으로 인생 2막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여행하는지 패턴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게 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서 광고의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저는 사실 군에서 이 산악회를 나와서 대위 때 군사 유학을 갔었어요. 지금부터 벌써 40년 전이네요. 그때 저기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미국인 그 학생들 생도들이에요. 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인데 제가 그래도 이제 캡틴 때, 대령 때 갔으니까 저한테 예의를 갖춘다고 저렇게 턱을 바짝 당기고 이렇게 이제 철에 타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 생도 때는 저렇게 장교들이 오거나 선배들이 오면은 뭐 나라에 관계없이 저렇게 예절을 갖추는 게 차렷 타면서 이렇게 딱 무릎 붙이고 턱 딱 당기는 이런 걸 하거든요. 이때 제가 미국에 대한 그 로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사실은 40년 전에 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제 그 사주팔자에 역마살이나 이런 여행 DNA가 있나 봐요. 아무튼 이때부터 여행을 가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요. 제가 33년간 군 생활을 하고 공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면서 묻지마. 즉, 좀 1년간 되게 이제 공무원들은 정년이 다 끝나고 나면 1년간 공무연수 비슷하게 그 유급 휴가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1년간 이렇게 휴가를 줬는데 저는 다짜고짜로 미국 횡단 여행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애틀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 캐나다를 뭐 2번 넘나들면서 좌충우돌. 정말 이때는 뭐 계획이 많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뭐 제가 여행가도 아니었고 군생활을 33년간 열심히 영공방위에 뭐 여념이 없었으니까 그럴 틈도 없었는데 이때 아니면 내가 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40년 전에 가졌던 그 데이 때 가졌던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은 미국을 횡단하는 거였어요. 왜? 40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는 83년도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헐벗고 겨우 그 유학비 받아서 가서 정말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어떨 때 라면도 먹고 그래 살았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최고의 나라잖아요. 지금도 뭐 너무나 잘 사는 나라죠. 우리는 이제 지금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과 뭐 견줄 만큼 잘 살게 됐는데
뭐 지금도 문화적인 거라든가 뭐 그들은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처진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 미국이 너무 부럽고 그래서 이 미국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여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자유로운 내 시간이 될 때 미국을 횡단하겠다. 근데 이거는 횡단이 아니죠. 지도에 보시다시피 종단도 했어요. 로키 산맥은요. 저기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로키 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 로키는 아메리카 로키보다 캐네디안 로키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스퍼, 밴프, 캘거리 통해서 그 캐나다 로키에서부터 그 축선을 따라서 산을 따라서 애리조나까지 정말 모뉴멘트 밸리가 있는 애리조나까지 약 2,000km를 그냥 달렸어요. 그리고 다시 횡단을 하죠. 그래서 다시 시카고에서 캐나다의 몬트리올 쪽으로 가서 캐나다 넘어갔다 다시 넘어와서 뉴욕에서 아웃하는 이러한 40일간의 약 15,000km를 횡단하는 이러한 26개 주를 제가 했으니까 이런 여행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내가 버킷리스트를 이제 정해서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여행의 꿈을 꿨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KBS에서 미국의 63개 국립공원 모두를 정복한 93세 할머니가 나왔다 해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사실 70세까지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근데 이 조이 라이언이라는 할머니가 손자와 같이 미국의 국립공원 63개가 있거든요. 그걸 다 도신 거예요. 93세 나이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해야 되겠다고 해서 70 언더 70 그러니까 70세가 되기 전에 만으로 제가 좀 몇 년 남았어요. 이걸 하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하신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당장에 제가 계획을 바꿨어요. 미국 본토만이라도 미국 국립공원이 본토에 쉬운 한계가 있어요. 일단 본토만이라도 빨리 다 돌아야 되겠다. 이게 조급한 우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근성이죠. 그래서 미국 본토에 있는 쉬운 한계 국립공원을 일주하는 로드 트립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그린 거예요. 구글맵으로. 그래서 6개월간 대부분 여러분 이제 그 전자비자로 가면은 미국도 3개월밖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비자가 아니에요. 사실 무비자로 허가를 해주는 거지. 저는 6개월간 여기에 미국을 생활하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B1, B2 여행 비자를 6개월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출발했죠. 그래서 70세 되기 전에 미리 한번 가야 되겠다. 약 5만 킬로를 자동차로 운전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순서로 가기로 했어요. 국립공원 쉬운 한계를 다 도는 겁니다. 저기 북단에 있는 아일로얄 내셔널파크, 동단에 있는 아카디아 내셔널파크, 최남단에 있는 트라이토르트가스 내셔널파크 다 돌아서 돌아오는. 그래서 시애틀에서 귀국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사실 출발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서부만 돌고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이 자연재해가요 장난을 할 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2월 말인데 막 폭설이 오잖아요. 미국은 더합니다. 한여름에 갔는데 눈이 와요. 지금 겨울은 미국은 난리 났어요. 동부는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지금 피난 가고 있어요. 그런 자연재해 문제도 생겼고요. 나이가 이제 좀 들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제가 18,294km를 주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캠핑을 주로 한 반 정도 했고요. 물론 호텔에서 자는 것도 한 반 정도 됐는데 로드 트립을 했잖아요. 하루에 한 220km 이상 평균 달린 거예요. 그래서 11개 주 21개 국립공원을 이런 루트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여행하다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도 있었고 너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더구나 여름에 갔잖아요. 여름은 성수기예요. 너무 더웠고요. 특히 데스밸리 같은 데는요. 50도까지 올라가요. 섭씨 50도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리하지 말자. 두 번에 나눠서 하자. 그래서 작년에 3개월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부와 이 남부 쪽은 다음 기회에 지금 갈 계획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녀온 그 여러 가지
서부의 국립공원 결산을 해보면은 내셔널 파크 서비스라고 우리로 따지면 국립공원 관리국이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죠. 우리는 내셔널 파크 서비스라고 미국의 국립공원 63개를 다 관리하는 MPS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관리하는 42개를 다녀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내셔널 파크로 돼 있는 데는 25개를 다녀왔고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내셔널 파크 서비스라는 국립공원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국립기념물이 있어요. 즉 국립공원이 되기 전 단계로서 어떤 머니멘트, 기념물이 될 만한 곳을 관리하는 곳을 4군데, 그다음에 국유림. 미국은 정말 이 국유림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뭐 로키 산맥 주로 중심으로 돼 있는데 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든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 쪽에 정말 아름다운 숲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포리스트를 8개, 그다음에 국립휴양지라고 있어요. 즉 우리로 따지면 휴양지가 어딜까요? 뭐 경주 휴양지 뭐 좀 그거 아닌데 어마무시하게 큰 곳에 휴양지라고 내셔널 레크레이션 에리어라고 그래서 대개 미국인들이 한 달 내지 2달간 머무르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내셔널 레크레이션 에리어라고 그래서 이런 곳까지 합쳐서 42개를 3달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네이처 투어를 한 거죠. 자연 위주로. 그래서 그때 다녀왔던 몇 가지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8월 달에는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번에 그 강의를 들으시는 자유여행 기획하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바로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협곡이에요. 여기는요 옛날에 바다가 융기해가지고 이런 어마무시한 사막을 만든 거예요. 이런 협곡을. 이 크기가요 경기도 전체보다 큽니다. 이런 곳을 이런 오프로드 즉 비포장 도로를 정말 같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자동차로 SUV 그 찝을 타고 이렇게 제가 여행을 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소금밭입니다. 저 하얗게 보이는 게 소금입니다. 바다가 융기돼서 소금이 이제 얼어붙은 건데 저기가 시레벨 그러니까 해면 고도보다도 80m나 더 낮은 곳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런 곳이 지금 있습니다. 바다가 융기해서 있는 곳인데 절에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데스밸리를 지나서 LA나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저곳을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또 한 곳은요. 정말 아름다운 제가 석양을 본 곳인데 패트리피드 포레스트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생소하실 텐데 아리조나에 있습니다. 사막이죠 여기도. 홀브룩이라는 곳에서 패트리피드 포레스트를 거쳐서 오는 US 180번 도로. 그러니까 짝수는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도 중에 180번 도로인데 마치 방향이 서쪽으로 돼 있죠. 정말 환상적인 선셋, 일몰을 봤는데요.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서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계속 지는 해를 향해서 가는데 이때 6시 반, 7시 정도 됐던 시기인데 아무도 없어요. 정말 지평선만 보이는 저런 석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느낌.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환상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로드트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맛이거든요. 해 뜰 때, 해 질 때 정말 아무도 없는 지평선만 보이는 저 그 대륙을 달려보세요. 정말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1시간을 가는데 겨우 저 반대쪽에서 하나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손 흔들고 막 그랬는데 이런 여행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여행이고 로드트립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여러분 저는 항상 여행을 많이 권유해 드리는데 이런 이제 선셋 여행을 했고요. 여기는 또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뭐 남미나 저기 뭐 적도 부근만 가야 이런 우림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미국에는요 있을 게 다 있는 나라예요. 이거는 올림픽 국립공원이라고 뭐 우리나라도 올림픽 공원이 저쪽에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국립공원인데 시애틀 서쪽 태평양 연안 쪽에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시애틀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그게 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시애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올림픽 국립공원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온대 우림 지역입니다. 온대죠. 열대가 아닌데 온대도 이런 정말 아바테나 나올 수 있는 이런 우림 지역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믿어지세요?
이걸 제가 2시간째 달리고 있는 길에서 찍은 겁니다. 그때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더 좀 센치하고 낭만적이었는데 저렇게 많은 차들이 들고 날고 하는 곳입니다. 모든 나무가 저게 7, 80m가 되는 전나무와 메타세콰이어고요. 너무 아름답죠. 이 길이 1시간, 2시간 가도 끝나는 길이 아니에요. 이런 곳을 봤고요. 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캐년랜드 내셔널 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유타주에 있는데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희 이제 침식돼 가지고 저 위에서 찍은 데가 1860m, 거의 한라산 꼭대기에서 콜로라도 강이 침식을 시켜서 저런 지형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숲에 야생동물은 안 나나요? 있죠. 야생동물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이제 보호가 되는 국립공원에서는 저런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의할 사항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행에 대한 얘기할 때. 즉 모험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즐겨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건 더 치명적이라고 파울로 코엘료라는 유명한 여행가가 이런 탐험가죠. 얘기를 했어요. 모험을 즐기는 것도요.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제가 이러한 비포장 도로를 주행했던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길입니다. 여기에는 집차나 SUV 아니면 즉 고도가 높은 고도가 높은 차를 쓰지 않으면 출입이 곤란해요. 전부 비포장이고 저는 낭떠러지를 옆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협곡을 달리면서 이 1000m가 더 넘는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 광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벽이요. 지금 이미 한 500m 내려온 거거든요. 500m 높이로 보여요.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모험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미국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유타주의 캐년랜드 내셔널 파크의 셀퍼 캐년 로드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2시간, 3시간 더 길게 가면 1박 2일을 달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캠핑을 해야 되겠죠. 이런 모험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6개월 동안 다 살지 못하고 왔던 이유가 이런 자연재해가 미국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을 저희들이 맞이했는데요. 경로가 차단되니까 우회를 해야 되는데 산이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 사진처럼 산맥 전체가 불이 납니다. 근데 미국은 끄질 않아요. 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훼손되기도 하지만 다시 새로운 새싹이 태어나고 이런 것이 자연입니다. 이런 형식이 미국식 자연보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한 곳을 가는데 또 폭풍우가 일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런 형상의 길을 만납니다. 여기는 이제 머니먼트 밸리라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곳인데 인디안들의 성지라고 그러죠. 거기도 이렇게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곳은 1년 내에 비가 안 오는 곳인데 우리가 갔을 때 폭우가 내려가지고 저렇게 도로가 아예 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할 뻔했는데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에 생기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이런 미국의 자유여행인데요. 너무 근데 잊을 수 없는 여행입니다. 제가 강물이 되는 거 보셨죠? 저기 가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 이러한 걸 겪으면서 너무 장기간 여행은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해롭구나 해가지고 제가 3개월도 길죠. 그래서 3개월로 잘라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귀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핑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 한 45% 정도는 국립공원에 가면은 캠핑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근데 단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약을 하면은 저렇게 자유롭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한 가족뿐만 아니라 두 가족 6명까지 갈 수가 있고요. 차는 대형 차량이 2대가 들어갈 수가 있고 텐트는 한 서너 개를 칠 수 있는 캠핑장을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4명, 2가족이 가면 너무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아까 비가 막 폭우가 내려온 곳이 바로 여기에요. 머니먼트 밸리라는 곳인데 저곳이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길이 막혔던 곳인데 자, 자유여행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나이가 아닌 용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자유여행 용기를 내셔서 가세요. 아까 5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사람을 젊게 만드는 거는 하나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여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행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이러한 자유여행을 할 때 여러분 젊어집니다.
제 나이가 지금 70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행을 즐겨서 그런지 튼튼히 건강 관리를 하고요. 제 자신의 관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젊게 만드는 것은 사랑과 여행입니다. 꼭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광고 드릴 것도 있고 여러분이 공지할 사항이 있어 이건 좀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그 미국 국립공원 캠핑과 로드 트립을 다녀온 얘기를 다녀와서 그 제 팬들이 페이스북에서 너무 많이 요청을 하셔서 토크쇼를 무료로 2차례 했습니다. 작년 10월과 12월에 했는데요. 뭐 인원 제한 때문에 약 한 8, 90명 분에게 했었는데 너무 성황리에 해가지고 너무 이런 여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하는 로드트립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는 자유여행 클럽을 만들어서 자유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계해드리고 여행을 같이 가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자유여행을 즐기시는 클럽 멤버들이 많으신데요. 그 클럽을 DIY, Do It Yourself.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도 로드트립 해보세요 해서 클럽을 만들었고요. 6회에 걸쳐서 제가 다녀온 여행의 로드트립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7회째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 클럽 멤버분들이 저랑 같이 원하시면 같이 갈 거고요. 원하지 않으시면은 이 6주간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여러분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행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그 클럽 멤버들과 같이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클럽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신청 방법은 제가 곧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북 50% 센터에도 광고를 할 거고요. 페이스북에 주로 저는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여러분이 좀 하셔서 제가 이제 제 연락처를 다 알려드리는데요. 저는 돌청아지 한경표고요. 제 핸드폰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튜브, 이메일 주소 좋습니다. 이것을 사진 찍어 놓으셔도 좋고요. 페이스북을 하신 분은 제 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친구 신청 안 하셔도 저는 페이스북에 시니어 여행대학의 그룹이 19,000명이나 돼요. 세계에 지금 19,000명 분이 저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자유여행에 대한 노하우, 여행 사진 이런 거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뿐만 아니라 시니어 여행대학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제가 보내는 광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행 얘기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 4, 5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그 야생동물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미국, 국립공원에는요, 제일 위험한 동물이 뭐냐면은 곰입니다. 곰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요. 또 국립공원에 있는 야영하는 곳에나 트레킹하는 곳에는 대부분이 레인저라는 국립공원 경찰이라고 그러죠. 국립공원이라고 딱 돼 있는 섹터에 들어가면은 경찰이 없고요. 레인저가 있어요. 그분은 경찰처럼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요. 치안을 담당할 책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주고 위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바로 조치를 해주면 곰이 나타나는 곳에 만약 캠핑을 하게 되면은 철제 캐비넷 음식 함이 있어요. 그래서 베어 박스라고 그러는데 아주 철제로 튼튼하게 돼 있어가지고 곰이 못 열 수 있는 데다가 최소한 먹을거리 음식물은 그 철제 박스에 넣어놓고 자면은 곰이 가까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국립공원 입구에 가면요, 그 비지터 센터라고 있죠. 방문자 숙소에 가면, 센터에 가면은 베어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생 동물이 나타나면은 되게 곰들이 이렇게 습격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면 한 4, 5m 이렇게 나가는 매운 가루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연기가 나요. 그래서 되게 야생 동물들이 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야생 동물은 사진 찍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큰 위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 에리아에서 다니는 여행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성님이 주셨네요. 혼자 또는 2명이면 치안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네. 치안을 걱정하시는데 미국은 대도시는 지금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홈레스들이 많아졌고요. 코로나 이후에. 마약 중독자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여행은 꼭 안전한 호텔에 최소한 3성급 이상의 호텔에 머무시길 바라겠고요. 도시 여행은 혼자 여행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티 투어라든가 시티 버스를 타시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명 있으면 치안이 두렵지 않냐? 맞습니다. 도심지는 우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 지역을 꼭 가려서 호텔을 얻으시고요. 우범 지역이 아닌 좀 더 돈을 더 주시더라도 안전한 곳을 물어보고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 지역에 에어비앤비 하신 데를 꼭 얻기를 바라겠고요. 캠핑을 하시면 꼭 아까 얘기하신 내셔널 파크 서비스라고 국립공원 같은 데서 하세요. 아니면 내셔널 파크 서비스가 내셔널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국립휴양지라든가 국립국유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인저들이 치안을 다 예상해서 방지해 주기 때문에 예방해 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패스포드 없이 국립공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분이 확정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립공원 관리지역,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야영지를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 데서나 자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유리창을 깨고 차를 가져가 아무데 파킹해 놓으면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는 걸 가져가는 게 보통 그 범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차 안에는 아무것도 두면 안 돼요. 항상 트렁크에 실게 되고요. 그 창으로 보이는 데에는 하다못해 조그마한 가방 하나도 놓으면 안 됩니다. 좀 쉽게 유리창을 깨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위험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항상 파킹을 하시고 가능하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만약에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자연을 가실 때는 반드시 공식 캠핑장을 예약해서 가시라. 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AI와 구글과 여행 계획 세우는 방법 그때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꼭 켜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실습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경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